Types of Erro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Types of Error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Type 1 Error와 Type 2 Error라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걸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걸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Hypothesis Testing 가설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가능하도록 바꾸고 여기서 보시면 가설 검증은 요 그래프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없는 색깔이 이 색깔. 요거를 보시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현실이 말이에요. 요 검정색 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G 테스트로 바꿔서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요런 분포를 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무슨 커뮤니케이션 지수가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요. 커뮤니케이션 지수가 70점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고 분산값은 15의 제곱인 분포가 있다. 그런데 n은 가령 100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곡선을 만든다 했을 적에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곡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은 100개짜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곡선인데 이걸 G스코어로 바꾼 거죠. 그죠? G스코어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게 샘플 평균의 평균은 0점으로 하고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인 곡선으로 바꾼 거죠. 그죠?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요 점수는요, 선생님이 쓸데없는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요 점수는 우리가 배운 센츄럴 리미트 티어럼에 의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몇이죠? n이 100개짜리니까 10분의 시그마인 1.5겠죠. 그죠? 1.5니까 사실은 여기서 1은 그죠? 실제 점수로는 1.5겠죠. 근데 아무튼 요거를 표준 점수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는 실제 점수를 생각한 거니까 1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무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지수가 0하고 1, 2 이렇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이룰 적에 만약에 내가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이 높은 집단이 그죠? 가령 무슨 계속 자극적인 내용을 보여줬다든지 하면은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해서 CA 지수가 높아질 거다 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취한 샘플은 말이에요. 내가 취한 샘플은 여기 있는 이 집단에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 샘플, 여기 있는 요것들이 다 뭐죠? 샘플입니다. 그죠? 샘플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x 바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x 바 2 그 다음에 x 바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요것들은 다 샘플이 n은 100인 샘플의 하나의 예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자극을 줘서 가령 폭력적인 영상물을 계속 보여주는 자극을 줘서 그 폭력물에 노출된 집단은 이런 평범한 집단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지수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폭력물이 아무 효과가 없다라 그러면 그게 영가설이라 그랬죠. 그죠? 영가설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샘플 평균들의 평균은 0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샘플링을 하면 폭력물에 노출된 사람들을 그룹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면 그 샘플의 평균은 여기 요 집단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의 실질적인 가설은 리서치 하이퍼테시스는 뭐냐 하면은 0이 아닐 것이다. 어프리엔션 값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게 가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고 내 샘플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구한 샘플이 그 샘플의 평균이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 둘간 밖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밖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n은 100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곡선을 하면은 100 중 95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다도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100 중 95는 그 평균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스 혹은 스탠다드 에러 값을 두 개, 위로 두 개, 밑으로 두 개 쓴 값 사이에서 나와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가설은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자극적인 폭력물에 노출된 사람들은 여기 보통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100 중 95는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요 범위 밖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건 혹은 여기서 나오건 만약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확신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 해서 한쪽 방향만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막 그게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여기서든 아무튼 95% 밖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n은 100인 샘플링을 말이에요. 그죠? 한번 해서 그 샘플을 가지고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n은 100명에게 한 거죠. 이 100명에게 폭력물을 노출을 시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n은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걸 한 사람씩 했다고 쳐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룹으로 쳐서 20명씩 했다고 치고 요거는 디자인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상물을 그죠? 폭력물에 이렇게 노출을 시킨 겁니다. 뭐 어떤 시간은 정하기 나름이겠죠.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지수를 재본 겁니다. 그죠? 요 샘플의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지수를 재봤을 적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요거에 따라서 여기 사이에서 나올 것이고, 그죠?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은 여기 범위 밖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게 가설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설을 이렇게 샘플을 구해서 실제 검사를 해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점수가 말이에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가령 2.5가 나왔습니다. 표준 점수로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샘플의 평균이 요쯤에서 나온 거죠. 그죠? 요쯤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좀 빨강색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쯤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요걸 갖고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설 검증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걸 가지고 이거는 100 중 95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2.5로 나온 거 봐서는 내가 5% 확률에 걸렸거나 요 얘기는 뭐죠?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영가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가설이 맞아서 진짜 효과가 없는데 5% 확률에 걸려서 2.5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decision making입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판단이에요. 두 번째 판단은 어떤 판단이죠? 아니다. 내가 구한 여기 있는 2.5는 말이야. 2.5는
이게 검은색 파퓰레이션에 있는 집단에 속한 샘플의 평균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속한 평균이다. 그 집단의 평균이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3 근처에다 이렇게 그랬지만 어딘진 모르지만 이 집단하고 다른 어떤 집단에 속한 점수라서 거기에 있는 점수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이해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 빨강색 집단은 다른 집단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검정색 집단하고 다른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점수는 사실은 요 빨강색 집단에 보면은 여기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스에 그죠? 요 안에 95% 안에 들어가는 점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가 구한 이 점수는 2.5라는 점수는 그죠? 여기 있는 검정색 블랙 그룹에 속한 그런 점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 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한 이거는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 점수가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발견되었을 적에 내가 판단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가설 여기 있는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폭력적인 영상물이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단 이때 내가 그 판단이 잘못될 확률은 뭐죠? 여기 있는 5%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점수가 사실은 검정색에 속한 점수일 수도 있다는 게 5%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판단을 내렸어도 이 판단이 그르고 틀리고 이 판단이 맞을 확률이 5%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린 판단이 틀릴 확률이 타입 1 에러입니다. 그런데 이 타입 1 에러는요. 내가 연가설을 부정했을 적의 오류입니다. 내가 연가설을 부정했다는 얘기는 폭력물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죠? 연구가설을 채택했을 적에 그 판단이 잘못될 오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게 타입 1 에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2 에러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걸 지우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우지 말고, 지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서, 이걸로. 만약에 말이에요. 요게 케이스 1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런데 사실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케이스 2가 나왔어요. 케이스 2는 뭐냐면 점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n은 100개짜리 샘플의 평균이 말이에요. 2.5가 아니라 1.5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1.5가 요 근처니까 1.5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걸 갖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죠? 연가설을 부정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죠. 그죠?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내 샘플의 평균이 100중 95면 나타나는 범위 밖에서 나타나면은, 그러면 그 샘플은 특수한 샘플이다. 다시 말하면 이 검정색 파퓰레이션에 속하지 않는 샘플이다. 라고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점수가 1.5가 나와서 100중 95에 걸렸으니까 연가설을 그죠? 하이포테시스 연가설을 부정하는 거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죠? 페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폭력물의 영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때 이 경우에 요 두 번째 경우에 말이에요. 두 번째 경우에 그때도 내가 내 판단이 잘못됐을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생님이 요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 내가 요 점수를 가지고 검정색에 속한다라고 하지만 말이에요. 내가 모르지만은 이 점수도
여기 있는 빨강색 집단에, 다시 얘기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어프리엔션 지수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점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여기 선생님이 3으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3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 값이 1인 요 집단이라고 보면은, 요 집단에 속한다 그러면은 2,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빨강색에 속하는 요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판단이, 그죠? 요 판단이 잘못됐을 적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내가 이 점수를 얻고서 이 점수가 검정색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빨간데 속하고, 빨간데 속하는 건 뭐죠?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연가설이 아니고 틀렸고, 연구가설이 맞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틀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폭력물에 노출된 집단의 평균 점수가 3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기 위해서 그린 거지, 이게 3이 될지 5가 될지 뭐 이거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지만은 이 빨강색 집단에 속했는데도 내가 검정색의 95% 확률에 여기 속해 있으니까 속했다는 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때 요 판단을 잘못하는 그 판단을 타입 2 에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정리를 하자고 보면은 케이스 1에 있는 거는 가설 검증에 성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연가설을 부정에 성공했을 적의 이야기죠. 그죠? 두 번째 거는 연가설 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실패했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뭔가 샘플을 구해서 테스트를 하면 점수가 이 부분에서 나오든, 그죠? 이 부분에서 나오든 아니면 이 부분에서 나오든이에요. 그죠? 이 첫 번째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이야기는 여기서 나왔을 적의 이야기죠. 그죠? 요때 이야기고, 각각의 판단에서 그 판단이 잘못될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여기 있는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에 보시면요, 대부분의 교재에 우리가 읽는 교재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요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렇게는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고, 선생님처럼 요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를 보면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표도 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은데, 선생님은 이 표를 가지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걸 설명하려 그러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요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우선 하시고,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이 표를 보면은 헷갈리지 않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판서가 가능하게 바꿔놓고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안 헷갈릴 수도 있죠. 연가설을 부정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죠? 그때는 어떤 에러가 있다 그랬죠? 여기 있는 타입 2 에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그리고 연가설을 부정하는데 성공했을 적에, 그죠? 성공해서 했을 적에는 타입 1 에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설명한 겁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두 개 다 그냥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죠. 그죠? 근데
영가설을 부정하는데 성공했을 적에 생기는 요 타입 1 에러는 보통 알파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알파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알파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리서처가 정합니다. 0.05 레벨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타입 1 에러를 5%만큼만 감내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스탠다드 에러를 2개 써서 그죠? 곱하기 2 써서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관련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랬을 적에 0.05 레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처들이 요 타입 1 에러를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컨벤셔널하게 보면은 0.05를 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0.05보다 좀 강하게 쓰려고 그러면 0.01, 100분의 1 혹은 0.001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타입 1 에러가 그렇죠. 타입 2 에러는 영가설을 부정하는데 실패해서 그죠?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적에 그 결론이 틀릴 걸 이야기를 하죠. 요거를 베타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베타라고 부르는데 베타는 리서처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내가 틀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음표로 끝나죠. 그죠? 그렇지만 이 베타를 연구자는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N, 다시 이야기하면은 샘플의 크기, 샘플 사이즈 있죠. 그죠? 이 사이즈인 N을 키우는 겁니다. 숫자를 크게,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그러면은 타입 2 에러를 범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다시 선생님이 사용했던 요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이 요 그림은 선생님이 설명한 위의 그림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 타입 1 에러가, 타입 2 에러가 나오는 거는 요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점수가 여기 있을 적에, 요 점수가 검은색 집단에 속하느냐, 빨강색 집단에 속하느냐인데, 빨강색 집단에 속했는데도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각각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죠? 선생님이 집단이라고 부르는 건 뭐죠? 요거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다시 이야기하면은 샘플 평균들의 집단입니다. 그죠? 그 샘플 평균들의 집단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죠. 그죠?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구하죠? 스탠다드 에러는 구하는 게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죠. 다시 얘기하면은 요 n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표준 점수로 바꿔서 그렇지만은 원래 점수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에러가 1인 경우 1일 적의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이 같고 내가 스탠다드 에러가 0.5일 적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나옵니다. 아래 그림은 똑같이 평균이 0이고 여기 있죠? 요거는 선생님이 3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죠? 0이고 3인데 스탠다드 에러가 위에는 1이고 밑에는 0.5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점수가 말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1.5라고 한 거는 스탠다드 에러가 하나 반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 반 간 걸로 하려 그러면 0.5 가고 0.25 가니까 여기 있는 0.75가 위에 있는 데랑 같은 점수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검정색 부분에 속하는 점수다 라고 판단을 했을 적에 이 판단이 틀렸을 확률, 다시 얘기하면은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도 빨강색 집단에 속한다고 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이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밑에 경우에는 내 판단이 틀릴, 다시 얘기하면 베타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스탠다드 에러 값이 좁아지게 된 이유는 뭐죠? n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n이 여기선 100이었을 적에 1이 됐었는데 가령 여기는 n이 400이어 가지고 0.5로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죠? 0.5로 줄었다라고 하면은 샘플 숫자를 키움으로써 베타가 생길 확률을 없애버린 거죠. 그죠? 줄인 거죠. 그죠? 그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